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 볼 건데 요번에 1920년대가 문제의 숫자가 좀 많아서 두 강에 걸쳐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1920년대가 되면 통치의 방식이 좀 바뀌게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왜 바뀌었는지 원인이 되는 그 배경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3.1운동의 결과로서 이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뀐 내용이 어떤 방식이고 이 바뀐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그 독립운동은 어떤 식으로 변천이 돼가는지도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먼저 풀겠습니다. 일제가 다음 대책을 마련한 배경으로 오른 것은 이 배경을 물어보고 있네요. 사료 보겠습니다.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총독인데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통치의 방식을 1910년대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건데 장래의 운동은 작년 봄 행해진 만세 소요 같은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작년 봄에 행해진 만세 소요가 3.1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저 있고 실력 있는 조직적 운동일 것이라는 점을 오늘날 미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고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한 거를 보고 이거 뒤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조직적인 어떤 독립운동 활동 같은 게 벌어지고야 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방책으로 이 경향을 이용해서 오히려 일선병합의 대정신 대이상적인 일선 동화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는 일본이 생각하는 명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위력을 동반한 문화운동 이것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문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적이다 하는 그걸로 똑같이 이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전혀 문화통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통치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채찍만 쳤더니 얘네들이 눌러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서로 더 결합을 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지금 뭘 하느냐면 우리가 한 번에 빵 터졌을 때 위력을 실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이간질할 필요가 있다. 친일파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거창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통치로 전환을 하게 되는 배경 계속 언급이 됐었죠. 3.1운동이겠죠. 우선 3.1운동으로 답은 바로 체크를 해주실 수 있었을 거고요. 오답을 보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에 일어나는 거라서 여기에 배경이 될 수가 없고 순종의 인산위를 기회로 만세운동이 전개되는 거 순종이잖아요.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됐던 게 3.1운동이고 나중에 두 번째로 순종의 인산위를 기회로 만세운동이 전개되는 게 60 만세운동이 있습니다. 1926년도의 일이고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결성이 되는 거는 요 60 만세 운동을 겪고 나서 민족유일당은 민족의 독립당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쪽이랑 민족주의 쪽이 요 60 만세 운동을 겪으면서 우리가 절대 같이 못 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타협을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회라고 하는 통합단체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3번하고 4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5번 정인보,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거를 좀 일으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 문화 통치의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2번 3.1운동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3.1운동 때문에 뒷시기에 1920년대의 통치의 방식이 바뀐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1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고 2번 문제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친일단체 조직의 필요. 그쵸? 친일파를 육성하는 게 제1번 어떤 원칙처럼 진행이 지금 되고 있었던 거고 암암리의 조선인 중에서 친일 인물을 물색해하고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해서 활동에 동력을 주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육성을 하고 있네요. 자, 농촌 지도. 이 농촌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의 양해하에 각종의 편의를
제공을 하면서 친일적인 인사로 키울 만한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죠. 사이토 마코토 문서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거 문화통치잖아요. 친일파를 육성하고 우리 내부를 이간질하는 그 문화통치인데 요 문화통치의 정책으로 진행이 됐던 것 중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인에 한해서 적용이 됐었던 조선 퇴형령. 이거 1910년대의 대표적인 거죠. 요건 1910년대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 마련되었다. 이거 1925년도에 진행이 되는 거라서 요거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우리가 광복이 될 때까지 계속 쭉 유지가 되어서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명목으로 나중에 조선어학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산하는데 쓰게 됩니다. 3번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조사령이 제정이 되었다. 이것도 1910년대.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무총관부가 신설되었다. 헌병이 나오죠.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 이거 1910년대 특징이니까 이전이죠.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회사령이 발표되었다. 모든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게 1910년대 회사령이 있고 무슨 령, 무슨 령, 무슨 령 다 무슨 영이 들어가요. 뭐든지 전부 다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던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가 1910년대입니다. 이제 1920년대로 넘어오면 신고제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화나 이런 거를 막 육성을 할 수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이런 걸 신고제로 바꿔준 이유는 문화통치라고 하는 거를 겉으로 이제 홍보도 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의 자본이나 일본의 무언가가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허들을 마찬가지로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통치 시기에 나오는 걸로. 3번 보겠습니다. 3번. 밑줄근 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계획의 실시로 인해서 수리조합비 부담이 커졌어. 가뜩이나 지세도 부담되는데 계량종자 구입비로 돈이 더 들어가네. 계량종자. 우리 마을 박서방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지. 우리 집은 쌀이 없어서 만주에서 들어온 잡곡만 먹고 있다네. 뒤에 저수지 같은 게 지금 보이고 있고 농부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이 실시가 돼서 수리조합비를 내라고 하는 둥 계량종자를 구입하라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산미증식계획입니다. 산미증식계획. 이 산미증식계획을 실시를 해서 실제로 1920년대부터 실제 진행은 45년도까지 계속 쭉 진행이 됐어요. 원래는 한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이거를 다 통으로 묶어가지고 산미증식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을 하려면 요만한 땅에서 뭔가 거름을 쓰던지 수리조합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쌀을 생산되도록 하는 그래서 계량종자도 써보게 하고 이런 거를 좀 실시를 하는데 이 산미증식계획은 우리가 계획했던 게 당연히 아니고 일본 본토 내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 땅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쌀을 생산을 해내라 하면서 산미증식계획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걸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독립협회 결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이 독립협회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결성되고 해체가 되는 단체니까 국채보상운동의 배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죠. 나라 빚을 갚자라는 건데 1907년에서 1908년까지 진행이 됐었던 거고 결국에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이 됐었던 거는 화폐정리사업이죠. 화폐정리사업. 이것도 1905년 이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시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게 약간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토지조사사업하고 산미증식계획은 조금 다릅니다.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치를 하면서 토지를 약탈하는 거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거였고 식량 생산을 늘린다거나 이런 거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요거는 이전 시기에 있었던 거고요.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곡식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죠. 이 산미증식계획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쌀을 통해서 자기네 내부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건 하나 문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농부들이 쌀만 농사 짓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잡곡도 있고
그리고 밭작물 같은 거 많이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 공부하실 때 상품 작물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농사를 단일 작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이 진행이 되고부터는 쌀 단작화가 퍼지게 됩니다. 쌀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여기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한다고 무슨 뭐 계량 종자를 써라, 뭐 거름을 써라 하면서 어떻게든 땅의 영양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돈을 막 들이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땅에 물리적인 영역 자체를 늘리는 것이 실제로 자기도 생산량을 늘리는 거가 조금 더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역량을 개발을 정말로 진행을 하는 일본이 원했던 방식으로 이 산미 증식 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주들은 지주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쌀만 단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땅, 더 넓은 땅, 더 넓은 땅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땅 뺏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농촌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도 본인이 원하는 걸 실패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다 실패하게 되는 굉장한 어떤 악영향을 끼쳤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 아니고 산미 증식 계획에 해당하는 걸로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이거를 왜 했는지 이 영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에 빈출 마크가 붙어 있네요. 자, 빈출,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결문, 피고 2명을 각각 7년에 처한다. 피고 오보경은 이전부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네, 독립운동가인 것 같고요. 김상옥이라는 익숙한 인물이 조금 보이고 권총, 불온문서 등등등 쭉 내려보니까 단원으로 이 가라고 하는 단체에 단원으로 활약을 했는데 보니까 이 단체의 단장 김원봉에서 누군지 지금 느낌이 오죠. 그리고 조선 내 관리를 암살하고 공서를 폭파함으로써 민심의 동요를 초래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운동을 했었던 단체 그리고 단장에 김원봉이 있고 김상옥 의사가 등장하는 이 단체는 의열단이죠. 자, 의열단입니다. 맞는 거 고를게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거는 보안회가 한 거죠. 보안회.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결국 이걸로 해체가 되죠. 단원인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집니다. 의열단의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였고요.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거는 그 임병찬이 구성을 했었던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5번 이륙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이거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었고 4번은 3번으로 의열단 설명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중교 폭탄 사건의 주역은 가의 김지섭. 폭탄 사건이 있고요. 폭탄 사건이 있고 자 밑에 쭉 찾아볼게요. 일본을 경악하게 만든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섭은 맨 마지막 줄을 볼게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 가의 단장 김원봉과 함께 과격한 방법을 강구하였고 단장 김원봉이 또 언급이 되죠. 그리고 폭탄 이런 게 언급이 되는 이 단체는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거 임시정부 산하에서 조직했던 건 1930년대에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활동은 비슷했지만 한인애국단이고요.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를 운영하는 거 역시 임시정부 얘기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요게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네요. 신시호 선생이 썼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는 게 의열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민회에 속한 간부들이 이런 거를 하죠. 이동영이라든지 이회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거는 이 독립의군부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설명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창숙은 심상 김창숙이네요. 동년 음력 3월의 중순에 상해에 도착을 해서 본래부터 친분이 있는 가의 간부 김원봉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 쭉 보니까 단원인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등에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난사하여 인명을 살상케 했다라는 점인데 네, 이 단체 의열단이죠. 자,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지 않았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거는 1940년대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진 거라 시기가 전혀 안 맞네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비밀단체는 1912년에 만들어졌던 독립의군부가 있습니다. 독립의군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권신장을 추구하는 거 한참 전이죠.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대한제국 시기에 독립협회가 하는 거니까.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고 결국에 해체된 건 비밀결사로 활동했었던 신민회죠. 요거는 신민회. 단원의 일부가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요게 답인데 이 의열단이 초반에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런 걸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개개인이 가서 개개인을 암살하고 장소 폭파하는 걸로는 이걸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거는 제대로 된 어떤 학교나 단체 육성이 좀 필요하다 해서 덩어리를 조금 크게 생각을 하면서 직접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방향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겪게 돼요. 자, 5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 인물이 근무했었던 옛 고려극장 건물입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1937년 옛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최근에 그의 유해 봉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 독립운동가의 예우와 선양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자흐스탄이라고 나오고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 1937년에 강제 이주를 당했던 사람, 요 분의 유해는 지금 국내에 봉환이 되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봉오동 전투로 유명했었죠. 네, 찾아볼게요.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한다. 신민회를 조직하는 거는 안창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아니고요.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는 거 여운형입니다. 이거 여운형.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게 홍범도 장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이 답이네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는 거 이건 신민회 그리고 신민회 간부들이 하는 거죠. 이동영이나 이회영 같은 사람들. 자,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는 거는 박은식이 하는 겁니다. 박은식. 7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8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00명은 북로사령부 소재지인 봉오동을 향해 행군하다가 적군 300명을 발견하였다. 아군을 지휘하는 홍범도, 최진동 두 장군은 즉시 적을 공격하여 120여 명을 살상하고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네요. 자, 봉오동 전투 날을 보겠습니다.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 양세봉, 병력을 이끌고 중국의 의용군과 합세를 하였다. 아군은 승세를 몰아서 적들을 30여리 정도 추격한 끝에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 이 영릉가 전투네요. 이거는 1930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1932년에 있었던 영릉가 전투인데 왜 우리가 중국 의용군하고 합세를 해서 같이 일본군을 공격을 하느냐. 이때 1930년대가 넘어가면 일본은 우리하고 중국의 공공의 적처럼 변해져 있습니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 간도나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 중국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요. 나중에 1937년도에 중일전쟁까지 발발을 하고 나면은 완전하게 이제 적으로 돌아서게 되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그래서 이거 1932년에 영릉가 전투입니다.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1920년과 30년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대체적으로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는 거겠죠. 자, 골라보겠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3부가 조직되었다.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거, 자유시 참변은 1921년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걸 지금 하나하나 본다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사건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데
자, 봉오동 전투가 1920년도에 여름에 일어나요. 여러분 월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름에 일어나는데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고 나서 일본이 가만히 안 있겠죠. 걔네들도 추격대를 또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끌어서 청산리에서 우리도 또 다 같이 연합을 해서 청산리 대첩이 또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봉오동에서 청산리로 연결이 되는데 두 번이나 지금 깨박살이 나잖아요. 일본이 화가 나겠죠. 일본이 화가 나서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1920년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가을 시점에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보복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독립군을 숨겨줬다는 명목으로 그냥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간도 참변 이후에는 일본의 추적을 피해서 우리가 자유시라는 이 러시아 쪽의 영토로 도망을 좀 가는 거죠. 추적을 피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내부에서 또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시 재정비를 해서 삼부라는 걸 조직을 하고 계속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일본이.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뭘 하냐면 자기네들만으로는 그 넓은 만주와 간도나 이런 땅에서 우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중국의 군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미스여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너네가 여기 돌아다니다가 한국 독립군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가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본다면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가 있고요. 20년대에. 그리고 나서 간도 참변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시 참변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도 삼부를 조직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요. 그래서 미스여 협정을 또 맺는 거예요. 이 모든 게 1920년대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5번. 스탈린에 의해서 많은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하는 거는 아까 위의 문제에서 잠깐 나왔어요. 위에 홍범도 장군이 그 고려 극장에서 일을 했었던 이유가 땡땡땡 연도에 있었던 강제 이주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은 193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년대가 아니겠죠?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연도가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월을 외우면은 쉽기는 하겠죠. 그게 다 완전히 암기가 되면은.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어떤 전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다 이해가 되는 순서예요. 일본을 두 번이나 우리가 격파를 해서 일본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늘 그랬듯이 아주 치사하고 악랄하게 학살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9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훈련 교본이래요. 훈련 교본. 최해라고 하는 인물이 직접 쓴 독립군 교본으로 강령, 총칙, 도수, 집총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최해는 1915년 신흥 강습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여기를 졸업을 했고요. 이 사람은 김좌진이 지휘를 하는 어떤 가라고 하는 부대의 여단장이 되어서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김좌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북로 군정서라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여단장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북로 군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기습을 하였다. 이거는 북로 군정서가 했던 게 아니라 지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한국 독립군이 하는 겁니다. 한국 독립당 산하에 있었던 단체 그 군대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쌍성보나 대전자령이 나오면은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영릉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둔 거는 양세봉이 이끌었었던 조선혁명군이죠. 조선혁명당 밑에 있었던 거고요. 193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요거는. 동북항일연군으로 나중에 개편이 돼서 유격전을 전개하는 거는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이 돼서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다. 요게 답인데 대종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에서 사실은 독립운동 때문에 이 종교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군부대로 개편돼 가지고 활동하는 게 북로 군정서입니다.
4번으로 답은 찾아주실게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이 돼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는 거는 나중에 충칭에 우리나라 임시정부 밑에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우리 군대를 만들게 되죠. 한국광복군이 진행을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정답 찾아주실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아까 제가 길게 설명했던 내용이 3점짜리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가를 먼저 볼게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의 3부가 성립이 되는 시점. 요거가 지금 여기에서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뒤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으로 일본군을 유인해서 크게 무찌르는 거 1920년의 여름에 6월에 발생을 했었던 봉오동 전투입니다. 얘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더 많은 추격대를 끌고 두 번째로 일본군, 우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일본군을 몰아서 청산리에서 우리가 더 많은 군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의 대승을 또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거 바로 따닥으로 연결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거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간도참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여기 계속 간도에 있으면 여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 그냥 살고 있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겠구나 싶어서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죠. 그리고 자유시 내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 자유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 내부에도 분열이 생기는 바람에 자유시 참변이라는 걸 당하고 나서 완전히 흩어질 뻔합니다. 그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에요. 이게 1920년, 20년 간도참변도 1920년인데 그 바로 다음 해에 자유시 참변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완전히 뿔뿔이 다 파탄이 날 뻔했는데 몇 년 동안 힘들게 다시 사람들을 다독이고 끌어모으고 해서 요 3부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1923년, 24년, 25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3부를 다시 정리해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뭉쳐요. 그래서 일본이 또 우리를 추적을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1925년도에 이 3부가 완성이 됐을 때 일본이 만주의 군벌하고 이 연합을 해가지고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이 순서를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1, 2, 3이 되겠죠? 요게 나가 가장 먼저 와야 되겠죠? 나가 들어가 있는 거 3, 4번인데 나, 다, 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다가로 되어 있는 4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머릿속에 이 순서를 그릴 수 있다면 3점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또 비슷한 문제죠. 1920년대 국외 민족운동의 실현. 일본군이 독립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에 한인을 학살한 간도참변이 발생을 했어요. 이 간도참변이 발생을 한 거는 봉오동 전투 터지고 청산리 전투 터지고 그 다음에 간도참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나를 볼게요. 독립군의 통합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어요. 간도참변 일어나고 자유시로 이동했는데 자유시에서 참변이 또 일어났죠. 다를 보겠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색출을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만주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는 시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3부를 정립을 해냅니다. 참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를 정립을 해내면서 다시 한번 뭉치게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서를 섞어놓지 않았네요. 그냥 가, 나, 다 순서대로 일이 진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자, 12번. 가와 나가 공포된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 회사령을 언제 폐지하죠? 무슨 령이 있었던 건 1910년대인데 이제 3.1운동 겪고 나서 192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문화 통치한다고 무슨 령 다 폐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가는 요 시점이네요. 나를 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 농촌진흥위원회의 규정.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조선총독부가 우리 농촌을 진흥시키는 사업을 했었어? 라고 머릿속으로 갸우뚱하실 텐데 이 농촌진흥은 산미증식계획 이런 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거기는 한데 요건 언제 하냐면 1930년대로 넘어갈 때 하는 거거든요. 1932년부터 하는 건데 이거 왜 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쌀을 단작화하는 산미증식계획의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요. 농산물을 하나만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굉장한 타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세계 경제 같은 거 배우실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3세계 경제 활동을 보면 말도 안 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전 국민이 바나나만 농사를 짓는다든지 커피 농사만 짓는다든지 그럼 만약에 그 해에 커피 농사가 안 되거나 바나나 농사가 안 되면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농업만 크게 발달해 있고 어떤 뭐 2차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런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다든지 약간 이런 되게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때 굉장히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흉작이 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농산물이 가격이 뚝 떨어진다. 곡물 가격이. 그러면 이거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여기에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게 되는 거죠. 요 농촌진흥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농촌진흥사업 같은 걸 하는 요 시점은 이제 우리 경제가 파탄 나가는 그 시점인데 1920년대 말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터져요. 그걸로 우리가 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경상도 쪽에서 이 농촌 사회가 되게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보겠다고 자력갱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면서 농촌진흥 사업을 하는데 이건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병을 줬는데 약은 못 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진흥사업은 우리의 경제를 정말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는 일본의 어떤 경제 자본주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간 것이지 정말로 우리를 약간 플러스적인 느낌으로다가 경제를 진흥시켜주겠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우리한테서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 일본도 좀 힘들기 때문에 방식을 살짝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경제 대공황과 그 다음에 액션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193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효성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화통치가 진짜 문화통치가 아니듯이 이 진흥정책도 진짜 진흥정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1920년대가 시작되는 시점과 1930년대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1920년대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골라볼게요.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선포가 되는 거는 일제강점기 되기 한참 전이에요. 이거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몇 번 일본과 맺은 조약을 우리가 조항을 개정을 조금 하죠. 무제한 곡물 수출 같은 거 무관세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씩 우리도 개정을 해요. 그 시점에 벌어졌었던 일이라서 1800년대 후반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시점. 앞으로 시계를 많이 당겨야 돼요. 요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조선물산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이 되었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 회사나 이런 거 못 세우잖아요. 다 허가제니까. 일본이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었는데 회사령을 지금 폐지를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힘을 입어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이 되면서 우리 물산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는 돼요. 물론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네, 3번. 한국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운동이 전개되는 거 보통은 황국이라는 단어가 달려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1898년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독립협회가 활동하는 시점하고도 완전히 좀 일치를 하고 있어서 한참 시계를 앞으로 돌려야 되죠.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는 거 이건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제헌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1949년도의 일이에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서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는 거 이제 전쟁 태세로 돌입하는 시점이죠.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1938년, 1930년대 후반부터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1920년대의 특징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13번에 빈출 마크가 붙어 있네요.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광고로 보는 역사. 지금 이게 여기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읽어야지 읽힐 거예요.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는 괜찮은데 광목이라고 써 있고 삼성표, 삼각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냐면 홍보물인데 경성방직 주식회사의 광목 광고다. 조선인 기업이 만든 상품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전개되었던 이 운동 당시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조선 사람의 자본과 기술로 된 광목이라는 문구가 광고에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세로로 돼 있는 게 그 문구로 추정이 지금 되네요. 이거는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있었죠.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자,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를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았죠.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우리가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조선인 기업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억은 맞는 얘기니까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리시면 되겠네요. 자, 니은 황국중앙총상회의 주도하에 전개가 될 수가 없죠. 이건 대한제국식의 일이잖아요. 니은은 지워주세요. 그렇다면 2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던 게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조만식이 평양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퍼졌었죠. 대동상회 등 근대적인 상회행사 설립되는 계기가 된 거는 이거는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외국 상인들이 자본을 잠식해가니까 우리도 뭉쳐가지고 대동상회나 이런 거를 만들면서 근대적인 상회사가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대적인 흐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리을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네,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라고 나오는데 쭉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많은 제한을 겪게 되는데 1910년대하고 1920년대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1910년대에는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초등학교 6년 다니는데 뭐 옛날로 치면 소학교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는 이것도 일본 애들은 6년 배우는데 우리는 4년 배워요. 4년. 우리는 고등교육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말만 알아듣고 물건 만들 수 있는 기술 정도 배우고 이런 거 위주로 4년만 배우는 거예요. 상당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법령을 보니까 조선 교육령 중에서도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은 게 수업 연한이 6년이 됐네요. 6년으로 늘려줍니다. 언제? 문화 통치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너네도 우리가 이제 6년 가르쳐 줄 거고 너네 고등교육기관 만들어도 돼. 대학 만들어도 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민립대학 기성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학교 만들려고 막 했는데 결국에 끝끝내 방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를 흡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경성제국대학 같은 거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조선교육령 두 번째 1920년대에 발표됐었던 조선교육령인데 그 1920년대 초반에 1922년쯤에 발표가 되는 교육령이에요. 자, 요게 발표가 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것을 골라주겠습니다. 서당 규칙이 제정이 되는 거는 1910년대입니다. 약간 서당이 동네에서 좀 생겨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독립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가 생겨나는 데가 조금 많았어요. 그런데 서당을 일일이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동네 공부방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령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이제 일본인들이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모임체가 만들어질까 봐 이런 규칙까지 제정을 하면서 엄격하게 탄압을 합니다. 1910년대 일이에요. 1918년쯤의 일이고요. 28 독립선언이 발표가 되는 거 1919년 2월 달의 일이죠. 이거의 영향으로 3.1운동이 바로 다음 달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선어 연구회가 결성이 되는 시점, 이 조선어 연구회가 결성이 되는 거는 1920년대가 되었을 때 바로 문화 통치를 하겠다고 뭔가를 자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초반에 조선어 연구회 같은 것도 결성이 돼요. 이제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4번 조선 여자교육회가 조직이 되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여기도 여자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실제로도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시점인데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1920년대가 되어서 진짜로 해주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표면적으로 지금 문화 통치한다고 뭔가 많이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최대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화 통치한다고 이제 이거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하자 하면서 우리 글 연구하는 것도 만들고 여자 교육회 같은 것도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딱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으면 이제 우리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막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막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약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여자 교육회를 조직을 했더니 여학교령이라는 걸 지금 나중에 만든 거예요.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또 얘네들이 우리의 어떤 감시망을 피해서 뭐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액션을 취하면 나중에 여기 액션을 제어하는 뭔가를 또 만들고 우리가 요거 피해서 또 뭐 하면 또 이거를 제어하는 뭐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법령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계속 우리를 옥죄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이 되었다.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기서 고등 교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립을 해서 운동을 하고 실제 모금 활동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실패를 하게 되는 거라서 5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28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5번부터 28번까지 문제풀이 해서 1920년대 정리해 보겠습니다.